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재고가 가장 높은 게 반도체거든요. 물론 중국이 앞으로 투자 많이 해가지고 거기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에는 앞으로 5년 이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를 보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 코스피하고 상관계수가 높은 경제 변수 중에 하나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게 있죠. 우리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 정점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까지 발표됐으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우리 코스피도 그때 그 3,300 약간 넘어섰다가 최근에 그 2,150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가 2021년 하반기 작년까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였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1년 6월 꺾이니까요. 선행지수가 꺾인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주가가 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하고 주가가 2021년 6월 같이 정점을 두고 최근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셔야 되지만은 최소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나는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선행지수 통계청에서 발표합니다만은 OECD에서도 우리나라 선행지수를 발표해요. 근데 OECD가 조금 더 빨리 발표합니다. OECD 선행지수는 2021년 5월을 정점을 치고 계속 지금까지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OECD나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선행지수 보면서 경기를 앞으로 전망해보고 주가도 전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재고일 지수를 보면 됩니다. 통계청에서 매월과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때 재고일 지수라는 게 발표하거든요. 재고일 지수라는 건 뭐냐면은 출하, 물건 파는 거, 상품 파는 거에 비해서 재고가 얼마나 높은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우리 코스피하고 이 재고일 지수가 거의 상관관계가 높은데요. 우리 재고일 지수가 작년 11월까지 발표됐습니다만은 거의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기업들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가동률을 낮추고 생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고일 지수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면서 제조업들이 서서히 그 생산을 줄이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재고율이 이제 낮아지면은 현재는 나쁘지만은 특히 재고가 또 감소하면은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 제조업 경기는 매우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산업에 따라는 다르죠. 최근에 재고가 가장 높은 게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반도체자들이 감산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아마 재고가 서서히 축소될 거예요. 그래서 재고가 어느 정도 축소되면은 반도체 업종 주가도 다시 반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과연 우리 제조업 중에서 성장 산업이 뭔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게 제조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반도체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는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에서 질적으로 가장 잘 만들죠. 이런 것들은 제조업에서 경기 사이클에 따라 최근 위축됐지만은 경기가 언제는 또 회복되거든요. 이런 제조업들은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재고율이 많다. 이거는 지금 그만큼 어렵다는 시기인데요. 우리는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런 주식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반도체 분야에 따라지만 D램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앞으로 투자 많이 해가지고 거기 접근해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기에는
뭐 앞으로 5년 이내는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를 보면서 오히려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가 있겠구나.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는 더 투자를 늘리면은 나중에 더 경쟁력을 가지고 경기가 회복될 때 기업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도체 재고가 많이 쌓이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투자를 줄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투자를 해놓으면은 결국은 경기가 회복 시기에 경쟁력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앞으로 중국이 우리 저 반도체 투자 그쪽에 많이 투자해가지고 어느 정도 뭐 반도체 같은 걸 생산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기술 수준에 따라 그런 걸 고려하면은 앞으로 5년 이내에 중국이 우리 삼성전자가 만드는 반도체는 저는 만들지 못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미국보다 우리가 잘한 게 반도체고 2차 전지다. 이 반도체는 뭐 미국에서도 우리 뭐 삼성전자가 들어가지고 투자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우리 회사들입니다. 미국이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러더라도 그만큼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만큼 반도체 투자할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최소한 D램 분야에서는 우리가 뭐 최소한 5년 동안은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 빅테크 기업들에서 고용을 감소하고 있으면 아직도 미국 고용이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분야에서 지금 그쪽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그쪽에서 고용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이 견조하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 뭐 경기 침체 국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요. 앞서 미국 경제가 올해 0.3% 성장할 것이다.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비가 위축될 거라는 겁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결국 경제 성장도 낮아지고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업도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죠. 미국의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2020년 3, 4월 코로나가 절정을 초기에 발생했을 때였죠. 그때 미국 기업들이 2달 사이에 2천만 개 일자리를 줄여버립니다.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 침체, 소비 중심으로 경기 침체가 빠지면은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서비스업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도 안정되고, 미 연준은 그동안 물가는 뭐 오르고 고용이 좋아서 금리를 가감하게 인상했는데 물가 상승 낮아지고 고용마저 이제 감소하면은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오프닝 되면서 항공, 뭐 레저 이런 것들은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올해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거라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가게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이 별로 안 늘어납니다. 그만큼 돌아다닐 돈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국 사람들은 좀 세계 여행을 많이 할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엄청나게 규제를 많이 했죠. 작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이 3%로 낮아진 것은 중국의 소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엄격한 규제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소비 활동도 못하고 국외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세계 경제 전망 보면은 모든 나라 성장률이 작년보다 낮아진다고 전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작년에 3% 성장한 거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뭐 대부분의 전망 기관들이 5% 안팎 성장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국이 코로나 규제를 안 하면서 국내에서 소비하고 국외에서도 소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아마 중국의 여행 수요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은 뭐 리오프닝 되더라도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뭐 여행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항공업체들도 조심스럽게 운행 항공 대수를 서서히 늘리고 있는 것만 봐도 뭐 빨리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